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별들이 어떻게 빛나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리학은 이러한 질문들과 그 이상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실험과 이론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우주의 근본을 탐구하는 과학이죠. 은하와 별, 그리고 그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가장 작은 입자부터 가장 큰 은하계까지, 물리학은 우리 주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법칙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관찰과 실험, 그리고 수학을 이용하여 그 답을 찾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블랙홀, 중력파,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힘과 우주의 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태양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중력파의 신비를 풀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단순히 추상적인 학문 분야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GPS, 그리고 인터넷 모두 물리학의 산물입니다. 저와 함께 물리학의 비밀을 풀고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우아한 법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여정을 함께 해보세요. 이 여정은 끝없는 호기심과 발견의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물리학은 본질적으로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실의 기본 구성 요소와 그것을 지배하는 힘을 이해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학이죠. 물리학자들은 중력의 본질은 무엇인지,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빛의 성질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물리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측면 또한 가지고 있죠. 다리, 컴퓨터,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는 데 물리학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운동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의자 속에서 진동하는 가장 작은 원자에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속도, 속력, 가속도와 같은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속력은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반면, 속도는 속력과 방향을 모두 나타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로켓의 궤적부터 파이프 내 물의 흐름까지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운송, 스포츠, 심지어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힘은 물체를 움직이거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힘은 단순히 밀거나 당기는 것입니다. 공을 찰 때 여러분은 공에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중력은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주에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과 양력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힘이 존재합니다. 중력은 우리를 지구에 붙잡아두고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힘에 대한 이해는 구조물을 건설하고 기계를 설계하고 심지어 우주의 행동을 우주적 규모에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물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근본이 됩니다. 생태계를 통해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별의 동력을 공급하고 기술 혁신을 이끄는지 설명해 줍니다.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부터 우리가 오르는 산까지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원자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자체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불리는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화학, 재료 과학, 나노기술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비행기의 경량 합금에서 의료 영상용 강력 자석에 이르기까지 특정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재료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은 물질 내에서 원자와 분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에너지는 물질의 온도를 높이고 상태를 변화시키며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열역학은 열과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학문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변환의 원리를 다룹니다. 열역학은 열이 더 뜨거운 물체에서 더 차가운 물체로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열이 어떻게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냉장고가 왜 차가워지는지, 그리고 증기기관이 어떻게 에너지를 변환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이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설명합니다. 태양의 핵융합 반응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열역학 법칙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칙들은 별과 행성의 형성, 그리고 우주의 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너지가 특정 방향으로 흐르고 열을 일로 전환할 수 있는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빛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해온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으로서 빛은 회절과 간섭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입자로서 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에너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의 이러한 이중성을 파동-입자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빛에 대한 이해는 레이저, 광섬유, 심지어 X선과 같은 의료 영상 기술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학은 실험실과 교과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으며 무수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걷는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복잡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원리는 다리, 건물, 비행기를 설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X선, MRI, 초음파와 같은 의료 영상 기술은 물리학의 원리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식사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이 겉보기에 단순한 행동에도 물리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은 우주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과학입니다. 이 과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그 작동 방식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연 세계의 신비를 울라버링하기 위한 탐험이자 발견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게 합니다. 가장 작은 입자에서 가장 큰 은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은 우리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학은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우아함과 질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깨닫게 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업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물리학의 원리는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실제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장치와 의료 장비는 모두 물리학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계속 탐험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혀감에 따라 물리학은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7세기의 뛰어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업적은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고전 역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뉴턴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프린키피아는 그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칙들은 행성의 움직임부터 일상적인 물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뉴턴의 통찰력은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여전히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지식은 엔지니어, 건축가 및 기타 여러 전문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뉴턴의 첫 번째 운동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은 발로 차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공을 차면 마찰력이나 다른 힘이 작용할 때까지 계속 굴러갑니다. 이 법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축구공이 발로 차지 않으면 계속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을 차면 마찰력이나 다른 외부 힘이 작용할 때까지 계속 굴러갑니다. 이처럼 물체는 외부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는 이러한 경향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관성은 자동차에서 안전벨트가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안전벨트는 갑작스러운 정지시 승객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안전벨트는 갑작스러운 정지시 승객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관성이 없다면 운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이 기본 개념은 물체가 운동의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성은 물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1운동 법칙은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안전벨트는 급정거 시 승객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주에서는 우주 왕복선의 엔진이 멈추면 관성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관성을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단거리 선수들은 달리기를 시작하기 위해 신체의 관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할 때 관성을 고려합니다. 관성을 이해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관성을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은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F를 것입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가속하는 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미는 데는 자전거를 미는 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는 이 법칙을 사용하여 물체를 움직이고 기계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힘을 계산합니다. 제2 법칙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공학 및 역학의 기초입니다. 제2운동 법칙은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전거를 탈 때 페달에 힘을 가하여 가속합니다. 스포츠에서 축구선수는 공을 날리기에 충분한 힘으로 공을 차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제2 법칙을 사용하여 크럼플 존과 에어백이 있는 더 안전한 차량을 설계합니다. 요리할 때도 국자로 냄비를 저으면 국자에 힘이 가해져 국이 섞입니다. 필요한 힘의 양은 질량과 원하는 가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칙은 다양한 맥락에서 운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2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3운동 법칙은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면 다이빙대는 뛰어내리는 사람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러한 작용-반작용쌍을 통해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로켓은 가스 입자를 뒤로 분사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어 우주 공간을 날아갑니다. 제3법칙은 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운동을 생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용 반작용쌍을 인식하면 보다 효율적인 기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공학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3운동 법칙은 실생활의 많은 시나리오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탈 때 물을 뒤로 밀면 물은 배를 앞으로 밉니다. 이 상호작용은 물과 배 사이의 힘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엔진이 공기를 뒤로 밀어내어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는 비행기의 이륙과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는 제3법칙을 잘 보여줍니다. 라켓과 공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 법칙의 좋은 예입니다. 공을 칠 때 라켓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은 공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걷는 것조차도 제3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매 순간 이 법칙이 작용합니다. 발로 땅을 뒤로 밀면 땅은 발을 앞으로 밉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더 나은 신발을 설계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3법칙은 다양한 맥락에서 운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칙을 통해 우리는 움직임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쌍을 인식함으로써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와 일상생활 모두에 적용됩니다. 고전역학은 힘의 영향을 받아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합니다. 이 연구는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 분야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 법칙들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물체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전역학은 과학 및 공학의 많은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물, 다리, 차량을 설계하고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설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턴의 법칙에 기반한 수학 방정식을 사용하면 힘, 속도 및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물리적 상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풀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과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전역학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여전히 많은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현대 물리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만 뉴턴의 법칙은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곳에서 뉴턴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주 탐사에서 이러한 법칙은 임무 계획 및 우주선 궤적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특수 효과 아티스트는 사실적인 장면을 위해 이러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뉴턴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이작 뉴턴이 물리학에 기여한 바는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은 고전 역학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칙은 공학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응용됩니다. 뉴턴의 통찰력은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의 유산은 현대 과학과 기술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턴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유산은 앞으로도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빛과 전자기력의 향연, 시작. 전자기력과 빛, 이 두 가지 근본적인 힘은 우리 세상을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형성합니다. 가장 작은 원자부터 가장 큰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전자기력은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배하여 전자를 원재 결합시키고 우리에게 친숙한 전기력과 자기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에 빛은 우주의 메신저로서 광활한 우주 공간에 걸쳐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자기력과 빛은 함께 물리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뒷받침하고 우리 삶을 형성하는 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전자기력의 비밀을 밝히다. 역사 여행. 전자기력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힘입니다. 전자기력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를 통해 빛나는 업적을 남긴 위대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엮인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오늘날의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번개와 신비로운 자석의 성질에 대한 초기 관찰은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과학적 탐구의 시작이었습니다. 18세기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유명한 연실험을 통해 번개와 전기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했습니다. 이 실험은 전기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패러데이와 맥스웰과 같은 과학자들은 전기와 자기를 하나의 우아한 이론인 전자기력으로 통합하는 수학적 틀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번개를 보고 하늘의 조화를 생각했듯이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전자기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자기력의 구성요소, 전기장과 자기장. 전자기력의 핵심에는 공간에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힘인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장은 전자와 양성자와 같이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 입자들은 전기장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장은 다른 하전 입자의 힘을 가하여 전에 따라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자기장은 전기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전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석 사이의 인력과 청력을 담당합니다. 자석의 극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전자기력의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호작용은 전자기파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마치 김치찌개의 맛이 고춧가루와 김치의 조화로 이루어지듯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어우러져 전자기력이라는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조화는 자연의 기본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전자기파빛. 마치 신비로운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빛은 전자기력에 의해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임이 밝혀졌습니다. 서로 수직이고 빛의 진행 방향의 수직인 이러한 장은 빛의 속도로 공간을 이동합니다. 파동의 연속적인 마루 사이의 거리인 빛의 파장은 색상을 결정합니다. 짧은 파장은 파란색과 보라색과 같이 에너지가 높은 빛에 해당하는 반면 긴 파장은 빨간색과 주황색과 같이 에너지가 낮은 빛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상수 빛의 속도.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는 초당 약 2억 9,979만 2,458m로 우주의 기본 상수 중 하나입니다. 문자 C로 표시되는 이 속도 제한은 공간, 시간,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킨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이 우주 속도 제한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처럼
빛의 속도는 우주라는 거대한 도로에서 모든 만물이 따라야 하는 규칙과 같습니다. 가시광선 너머 전자기 스펙트럼.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가시광선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무지개의 친숙한 색상 너머에는 축구장보다 긴 파장을 가진 전파부터 원자보다 작은 파장을 가진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방사선 영역이 존재합니다. 파장이나 주파수로 특징 지어지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각 영역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듣는 다양한 음역대의 소리처럼 전자기 스펙트럼은 다양한 종류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의 경로 휘어짐, 반사와 굴절. 빛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 사이의 경계면을 만나면 반사와 굴절을 통해 경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사는 거울이 우리의 이미지를 반사하는 것처럼 빛이 표면에서 튕겨 나올 때 발생합니다. 반면에 굴절은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통과할 때 발생하여 속도와 방향이 바뀝니다. 빛의 이러한 굴절은 물에 잠긴 물체의 왜곡된 모습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젓가락을 물에 담그면 휘어져 보이는 것처럼 빛도 매질에 따라 휘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입자로서의 빛, 양자세계. 빛은 단순한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라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파동적 성질은 많은 특성을 설명하지만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빛을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으로 생각해야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입자로서 작용할 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방출될 수 있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와 같은 성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빛이 입자로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파동과 입자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빛의 이러한 이중성은 원자 및 아원자 수준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을 지배하는 혁명적인 이론인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이 해와 달을 오가는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했듯이 빛의 이중성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빛은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신비로움은 과학자들에게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전자기력과 빛의 응용. 전자기력과 빛의 원리는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수많은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자기력은 가정과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의 중추입니다. 또한 컴퓨터, 스마트폰 및 수많은 전자장치의 작동을 지원합니다. 레이저에서 광섬유 통신에 이르기까지 빛 기반 기술은 의학, 통신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봉수대로 정보를 전달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빛을 이용한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빛과 전자기력의 지속적인 영향 결론. 전자기력과 빛은 가장 작은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까지 우주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들의 발견과 이해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혁명을 일으켰고 현대 생활을 정의하는 수많은 기술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계속 탐구함에 따라 빛과 전자기력의 조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길을 계속 밝혀줄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영감을 준 별빛처럼 빛과 전자기력은 앞으로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드넓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큼 혁명적인 발상은 드물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으로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맞아떨어졌지만 빛의 움직임과 같은 특정 현상들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는 모든 관찰자에게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주에는 절대적인 기준 좌표계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우주라는 신비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우주 이해에 미친 심오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혁명적 이론의 씨앗은 그의 어린 시절에 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빗줄기를 타고 달리면 어떤 느낌일까? 19세기 후반 물리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에테르를 감지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들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고 이는 당시 과학계의 정설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에테르는 없으며 빛은 공간의 진공 상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인슈타인은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의 상대 운동과 관계없이 모든 관찰자에게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서기로 일하던 중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빗줄기를 따라 경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여러분은 빛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우주의 궁극적인 속도 제한이며 관찰자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한 명은 정지해 있고 다른 한 명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두 명의 관찰자를 상상해 보세요. 두 관찰자가 지나가는 빗줄기의 속도를 측정하면 한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둘 다 동일한 속도를 기록할 것입니다. 빛의 속도 불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시간 자체가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시간 지연입니다. 이 현상은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상대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지구에, 다른 하나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두 개의 동기화된 시계를 상상해 보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시계는 지구에 있는 시계보다 느리게 갑니다. 시계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정지한 시계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이 효과는 고속 제트기에 실린 원자시계를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공전하는 GPS 위성은 빠른 속도로 인해 시간 지연을 경험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한 관찰자에 비해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인 길이 수축을 예측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우주선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 보일 것입니다. 시간 지연과 마찬가지로 이 효과는 빛의 속도 불변의 원리에서 발생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중력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합니다. 1915년에 발표된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확장하여 중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근본적인 힘에 대한 새롭고 심오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핵심 통찰은 중력이 뉴턴이 제안했듯이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이 발현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램펄린 위에 볼링공을 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볼링공의 질량 때문에 트램펄린의 표면이 아래쪽으로 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는 무거운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 구조를 왜곡합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곡률은 그 영향권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아인슈타인 우주의 구조에서 공간과 시간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알려진 단일하고 연속적인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 우주를 식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식빵의 각 조각은 특정 시간대를 나타냅니다. 이제 식빵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서 휘어지고 구부러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휘어짐은 별이나 은하와 같이 시공간 구조를 왜곡하는 무거운 물체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시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는 휘어진 표면 위를 굴러가는 구슬처럼 이 구조의 공류를 따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아하고 심오하지만 그 예측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실험적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는 태양 주위에서 별빛이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1919년 일식 동안 천문학자들은 태양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별들의 위치가 평소 위치에서 약간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된 이러한 이동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론, 천체 물리학,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GPS 위성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정밀한 시계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시간 지연으로 인해 이러한 위성의 시계는 지구에 있는 시계보다 약간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인 블랙홀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때 이론적인 호기심으로 여겨졌던 이러한 우주적 거대 블랙홀은 이제 우리 은하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특허청 직원의 마음에서 탄생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과학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공간, 시간, 중력, 그리고 현실 자체의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빛의 속도 불변의 원리부터 시공간의 왜곡에 이르기까지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놀라운 우주를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터무니없다고 여겨졌던 이 이론의 예측은 실험적 관찰에 의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계속 탐험해 나가는 동안 아인슈타인의 걸작은 지식을 향한 우리의 탐구를 계속해서 이끌어줄 것이며 우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우주의 중심에는 익숙한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의 불가사의한 법칙에 지배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리 법칙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곳은 원자와 입자가 전혀 다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을 뛰어넘는 매우 작은 세계입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20세기 초에 탄생한 양자역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기이하고 경이로운 세계를 드러내며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명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글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과 심오한 의미를 살펴보며 여러분을 매혹적인 양자역학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실생활의 예와 비유를 통해 중첩, 얽힘, 그리고 입자 파동 이중성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이러한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 기술에 미치는
양자역학의 심오한 영향과 미래를 만들어갈 잠재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놀라운 개념 중 하나는 양자 입자가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인 중첩입니다. 이 개념은 양자 세계의 복잡성과 신비로움을 잘 보여줍니다. 공중에서 돌고 있는 동전을 상상해 보세요. 동전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착지할 때까지는 앞면도 뒷면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자 입자는 측정될 때까지 여러 상태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입자는 측정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상태가 흐릿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특징이 아닙니다. 중첩은 실제 실험을 통해 여러 번 검증되었습니다. 중첩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양자 세계의 기이한 본질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양자 물리학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전자가 하나의 슬릿만 통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양자 중첩의 놀라운 특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양자역학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또 다른 현상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 이상의 입자를 연결할 수 있는 이상한 연결 고리인 얽힘입니다. 얽힘은 두 입자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두 입자가 얽히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서로 얽히게 됩니다. 이 얽힘은 입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지되며 그들의 상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됩니다. 이는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체가 직접적인 주변 환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인 국소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를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얽힘은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우리의 고전적인 직관에 반하며 깊이 상호 연결된 우주를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뉴턴은 빛이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이 논쟁을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파동 이중성은 빛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입자로 생각하는 전자도 회절 및 간섭과 같은 파동과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입자의 행동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완벽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수록 다른 하나에 대해 아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는 측정 장비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관찰 행위는 필연적으로 양자 시스템을 교란시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벽에 공을 던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고전적인 세계에서는 공이 다시 튕겨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 세계에서는 공이 벽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터널링으로 입자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양자 터널링은
별의 핵융합에서부터 전자기기의 트랜지스터 작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연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자역학은 단순한 이론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혁명적인 기술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레이저, 트랜지스터, 자기 공명 영상 및 수많은 기술이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존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개발 분야 중 하나는 고전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중첩 및 얽힘의 힘을 활용하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의학, 재료과학 및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자역학은 생물학적 과정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인 광합성에는 에너지가 놀라운 효율성으로 전달되는 양자 결맞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는 효소 촉마의 작용, 후각, 심지어는 새의 항법 등이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양자역학의 역할을 이해하면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비를 풀어나가면서 더욱 획기적인 발견과 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및 양자 암호화는 양자역학이 우리 세계를 혁신할 준비가 된 몇 가지 분야에 불과합니다. 양자역학의 탐구는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이며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을 약속하는 여정입니다. 놀라운 개념과 심오한 의미를 지닌 양자역학은 과학자들과 대중 모두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인간 호기심의 힘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양자 세계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밝혀질 발견들은 이전의 발견들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매우 작은 영역을 더 깊이 탐구할수록 현실의 본질에 대한 더욱 심오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학, 이 단어를 들으면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공식이나 실험실의 과학자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학문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단순히 그 이상입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물리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연구하는 근본적인 과학입니다. 이 과학은 우주의 거대한 구조부터 미세한 입자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측면에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물리학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알람 시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불을 켜고 커피를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물리학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에 물리학이 적용됩니다. 전자기학, 열역학, 역학 등 다양한 물리학의 분야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흐름은 가전제품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기, 회로와 전자기학의 원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빛의 파동의 움직임 덕분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안경, 카메라, 현미경 등 다양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따르는 단순한 행동조차도 중력에 의존합니다. 중력은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리고 떨어뜨리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응용 물리학의 경이로움입니다. 물리학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과학적 발견과 공학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물리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물리학이 없었다면 우리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 통신,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물리학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물리학의 세계와 기술에 대한 심오한 영향을 살펴보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부터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현대 기술의 길을 연 역사적인 돌파구를 자세히 살펴보고 과거의 발견들이 현재의 기술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이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는 흥미진진한 미래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봅시다. 우리에게 친숙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이 기기는 물리학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놀라운 양의 기술을 담고 있는 초소형 경이로움입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그 안에는 복잡한 물리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핵심은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작은 칩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며 모든 연산과 처리를 담당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전자 스위치입니다. 이 작은 소자가 없다면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리콘과 같은 물질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반도체 물리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전자기기의 핵심 기술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휴대폰의 디스플레이는 물리학의 또 다른 경이로움인 액정을 사용합니다. 액정은 전기 신호에 반응하여 빛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전기장이 가해지면 배열을 바꾸어 빛의 통과를 제어하고 우리가 보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도록 해주는 GPS가 있습니다. GPS는 우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길 찾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GPS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네트워크와 위성에서 지구로 다시 보내는 신호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운동 법칙까지 물리학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학 원리들이 모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GPS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전자 스위치인 트랜지스터는 부피가 큰 진공관을 대체하여 더 작고 빠르며 효율적인 전자기기의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혁명은 반도체 물리학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도핑이라는 공정을 통해 실리콘과 게르마늄과 같은 물질에 불순물을 주입하여 전기적 특성을 조작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복잡한 회로에 통합하여 집적 회로 또는 마이크로칩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영향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훨씬 넘어섭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부터 의료 장비와 산업용 기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자기기의 기반이 됩니다. 끊임없는 정보 흐름과 즉각적인 소통이 있는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은 반도체 물리학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4부 빛의 메신저, 광섬유와 정보 고속도로. 인터넷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정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물리학의 놀라운 응용 분야인 광섬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정보를 빛의 펄스 형태로 전송하는 가늘고 긴 유리 또는 플라스틱 가닥입니다. 이러한 케이블은 전반사 원리를 활용합니다. 특정 각도로 광섬유에 들어오는 빛은
코어 내부에서 반사되어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통신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구리선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섭에 덜 민감하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보장합니다.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부터 화상 회의에 이르기까지 광섬유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세상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5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의료 영상과 물리학. 물리학은 의료 분야, 특히 의료 영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는 인체 내부를 비침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엑스선, MRI 스캔, 초음파와 같은 기술을 통해 의사는 절개 수술 없이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1895년에 발견된 엑스선은 최초의 의료 영상 형태였습니다. 이 발견은 의료 영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이후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괴너지 전자기파는 연조직을 투과하여 뼈와 내부 장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엑스선은 특히 골절이나 폐질환과 같은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MRI, 자기 공명 영상은 강력한 자기장과 전파를 사용하여 장기와 조직의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기술은 비침습적이며 매우 정밀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뇌, 척수,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진단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초음파 영상은 고주파 음파를 사용하여 내부 장기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기술은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발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임신 중에 흔히 사용됩니다. 또한 심장, 간, 신장 등의 장기를 검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의료 영상 기술은 의료 분야의 혁명을 일으켜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 침습성이 적은 치료, 환자의 예후 개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영상 기술은 계속 발전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지 궁금해한 적 있으신가요? 인류는 항상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갈증, 즉 호기심에 이끌려 왔습니다. 가장 작은 원자부터 가장 큰 은하까지 우리는 존재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끈 이론은 우리의 우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라고 제시합니다. 숨겨진 차원과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급진적인 아이디어와 심오한 의미를 지닌 끈 이론은 바로 그 이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 이론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물질의 핵심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원자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로 여겨졌으며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개념을 깨뜨리고 원자 내부의 세계, 즉 양자역학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을 드러냈습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새로운 기본 입자로 등장했지만 이들조차도 쿼크라는 더 작은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 깊이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은 관찰된 많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지만 양자 수준에서 중력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입자 자체는 내부 구조가 없는 점과 같은 실체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끈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 사고방식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납니다. 끈 이론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이 점과 같은 입자가 아니라 끈이라고 하는 작은 1차원 물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타줄을 상상해 보세요. 기타줄을 튕기면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여 서로 다른 음을 냅니다. 끈 이론은 우주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합니다.
기타 줄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동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끈도 다양한 모드로 진동할 수 있으며 각 진동 모드는 서로 다른 입자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으로 우주는 끈을 기본 악기로 하는 거대한 우주 교향곡과 같습니다. 전자, 쿼크, 광자, 그리고 다른 모든 입자는 단지 이러한 끈에서 연주되는 서로 다른 음표일 뿐입니다. 이 우아한 개념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작은 아원자 입자에서 가장 큰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과 힘이 이러한 기본 끈의 진동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끈 이론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입자의 다양성을 단일하고 우아한 틀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바이올린 줄이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유형의 끈도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진동하여 전체 입자 스펙트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질량과 전하는 끈의 진동 패턴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끈은 전제에 해당하는 반면 다른 진동 모드는 광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모든 물질과 힘을 우아하게 통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주의 모든 것이 진동하는 끈이라는 동일한 기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5장 차원의 수수께끼 보이지 않는 영역. 끈 이론은 여분의 공간 차원을 예측합니다. 우리는 길이, 너비, 높이의 세 가지 공간 차원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끈 이론은 추가적인 공간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줄타기 고개사를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보면 1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끈 이론은 원자보다 작은 여분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6장 말려 올라간 차원, 아주 작은 비밀 우주. 여분의 차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끈 이론은 이러한 여분의 차원이 원자보다 수십억 배나 작은 아주 작은 공간으로 압축되어 말려 올라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멀리서 보면 정원 호스가 1차원 선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말려 올라간 차원은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분의 차원의 기하학적 구조와 수는 우리 우주의 속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존재하는 입자의 유형과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숨겨진 차원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차원의 존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7장 증거와 과제 증거 찾기. 끈 이론은 우아하고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론적인 틀로 남아 있습니다. 끈 이론의 예측을 직접 테스트하는 것은 관련된 규모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끈 영역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현재의 입자 가속기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끈 이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간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 방법은 끈 이론에서 예측하는 알려진 입자의 가상 파트너인 초대칭 입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자가 발견되면 끈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힘의 통합. 끈 이론의 야심찬 목표. 끈 이론의 가장 설득력 있는 측면 중 하나는 자연의 모든 기본 힘을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현재 물리학자들은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의 네 가지 기본 힘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별개의 이론으로 설명되며 통합된 설명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끈 이론은 이러한 힘을 단일한 근본적인 힘의 다른 발현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힘을 통합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기타 줄의 서로 다른 진동 모드가 서로 다른 음을 내는 것처럼 기본 끈의 서로 다른 진동 모드는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서로 다른 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9장 우리 우주 너머 다중 우주 가설. 끈 이론의 여분의 차원 개념은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 즉 다중 우주의 존재로 이어집니다. 우리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박혀 있다면 다른 물리 법칙과 상수를 가진 다른 우주가 이 동일한 공간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주는 여분의 차원에서 엄청난 거리로 분리되어 있어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중 우주 가설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우리 자신의 우주의 고유성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고 수많은 가능성의 영역을 열어줍니다. 10장 결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우주. 우아한 틀과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를 지닌 끈 이론은 우주의 숨겨진 작동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놀탄타리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끈 이론은 여전히 이론적인 틀로 남아있지만 자연의 기본 힘을 통합하고 우리가 관찰하는 입자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매력적인 연구 분야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계속 탐험하고 아주 작은 영역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끈 이론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그래왔듯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끈 이론은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일부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미스터리로 가득 찬 광활한 공간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부터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은하까지 우주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의 끝없는 원천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은 단순한 지식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학과 우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물리학은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또 다른 기본 개념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으며 형태만 변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행성이 별 주위의 궤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전자기학은 하전 입자의 동작을 지배하며 전기와 자기와 같은 기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동작을 설명하는 모델과 이론을 개발합니다. 물리학은 우주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빅뱅 이론은 약 138억 년 전에 특이점으로 시작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우주론자들은 멀리 떨어진 은하와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을 사용하여 우주 진화 모델을 구축합니다. 물리학은 또한 별의 수명 주기와 블랙홀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원경과 입자 가속기와 같이 물리학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통해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발견들로 가득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 및 아원자 수준에서 입자의 이상한 동작을 밝혀냈고 반도체 및 레이저와 같은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이론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우주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탐구는 호기심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임무는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주기관과 민간 기업들은 화성 및 그 너머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 탐사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세티와 같은 프로젝트는 지구 너머 지적 문명의 신호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역할에는 우주 쓰레기로부터 우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주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미래의 우주 탐사에 필수적입니다. 기술과 우주 탐사의 관계는 공생관계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욱 야심찬 우주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우주 탐사의 과제는 기술 혁신을 이끕니다. 위성은 통신, 기상 예보 및 항법의 혁명을 일으켜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연구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은 멀리 떨어진 은하와 외계 행성에 대한 전례 없는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우주 탐사는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우주 탐사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개발은 우주선 건조에 필수적입니다. 추진 시스템의 발전으로 우주 여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달, 화성 및 그 너머로의 미래 임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은 지구 너머의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는 거주 가능성의 주요 기준입니다. 화성과 목성, 토성의 얼음 위성에서 물이 발견되면서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극한 환경 생물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다른 곳에서 극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세티 프로그램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다른 문명의 신호를 수신합니다. 물리학의 미래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연구입니다. 2015년 중력파를 최초로 직접 검출하면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물리학 및 기타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 유로파, 엔셀라두스로의 미래 임무는 이러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환경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초기 우주와 외계 행성 대기에 대한 전례 없는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융합 기술의 발전은 깨끗하고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생명의 고유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암호화에서 재료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와 새로운 기술 개발은 인류에게 영감을 주고 당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 교육을 장려합니다. 물리학과 우주의 관계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원리를 통해 우주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계속 탐험함에 따라 새로운 발견은 우리의 이해를 재편하고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 것입니다. 물리학의 미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양자 컴퓨팅의 힘을 이용하는 것까지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물리학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